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차 그 보충제별로 영양 성분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팔 것들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반적인 그 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력이 저하되고 면역계의 이제 불균형, 면역계가 틀어지면은 이제 비염이나 아토피, 여러 가지 알러지 증상들이 생기죠. 그리고 면역력의 이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알러지, 비염, 몸 가려움증, 콜린성 알러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학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조금 영양 성분들, 그리고 보충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에 앞서서 그래도 한번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에 도움되는 게 뭔가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보긴 해야 되니까 앞에 좀 지루하더라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면역력에 도움되는 것들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면역력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게 면역 체계죠. 많이 아시는 그 백혈구, 그 다음에 T림프구, B림프구,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계에서 일어나는 그 시스템들을 총칭해서 이제 면역 체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역계가 이제 깨질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과민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성립이 될 때 면역력이 보통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력이 깨지는 것들은 보통 이 면역 시스템 잘 만들어진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흐름이 깨지거나 어디 한 군데가 깨질 때 면역계에 불균형이 생기는 그런 겁니다. 자,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워낙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은 이제 보충제로 공급을 해서 그 영양제나 그런 보충제로 공급을 해서 면역력을 증진시킨다는 건 되게 매력적이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제에 대한 유혹이 큽니다. 저도 이제 보충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보충제에 무작정 접근하기보다는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고 보통 원인을 봤을 때는 육체적인 어떤 피로가 누적됐을 때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이런 면역계 부신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면역이 과항진되면서 면역 체계가 흐트러지거든요. 당이 높은 거나 그리고 탄수화물이 많은 것을 복용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체내 염증도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체내 염증의 활성화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그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염증이 높아지고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몸이 과민해지고 그 염증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면역 시스템이 평소보다 훨씬 더 부산하게 움직이거든요. 부산하게 움직이면 과하게 반응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소모가 되다 보면은 면역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몸은 항상 역치라는 게 있고 역치 이상을 계속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이 반복되면은 역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과해지는 게 반복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과해지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개인적으로는 염증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몸이 아프고 어딘가가 예민해지고 그리고 알러지 증상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분의 결핍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운동 부족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생활 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잠을 좀 못 자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댓글로 항상 여쭤보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디가 안 좋아서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그 영양제를 먹으면 좋아질까요? 라고 항상 자주 여쭤보세요. 그런데 그 영양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많이 피곤하다. 그러면 잠을 몇 시간 주무셨나를 따져봐야 되고 평소 대비 피부가 안 좋아지고 모발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식사를 잘 하고 계시나를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리고 몸이 예전보다 많이 무겁고 피곤하다. 그럼 운동을 많이 하시는 상황인가를 또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영양제로 다 채우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는 금연을 하시고요. 그 몸에 있는 그 흡연을 통해서 염증 인자가 올라가고 혈관이 좁아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 채소를 많이 드세요. 보통 요즘에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못 먹죠. 그래도 의식적으로 많이 먹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운동.
저는 되게 못하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 거의 안 하거든요. 이제 이전한 약국이 안정화되고 좀 패턴이 딱 안정화되면은 이제 운동을 좀 해보려고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체중 조절. 과체중이신 분들, 이거 뭐 살이 많다고 저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체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체내에 있는 그 염증도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인슐린 저항성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도 따라오고요. 그리고 몸의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본인 체중이 적정 체중인가를 보셔가지고 좀 약간 오버되는 건 괜찮죠. 근데 이제 체중이 많이 오버되시는 분들은 뭐 피곤하고 몸이 안 좋으시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시고 이런 것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충제, 영양제보다는 무조건 체중 조절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주는 좀 삼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주무시고요. 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시고 손을 잘 씻고 샤워 자주 하시고 양치 자주 하시고요. 식사를 좀 잘 챙겨 드시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10번 스트레스를 줄여라.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이제 몸이 부신 쪽에서 이제 그 스테로이드가 코티솔이 분비가 되고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그럼 체내 염증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게 몸이 되게 고착화돼요. 그 상태로.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코티솔이라는 그 부신 호르몬이 나오죠. 이게 나오면은 혈중에 있는 당이 올라가고요. 당 이용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체온도 올라가고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데 이 반복되다 보면은 체내 염증도가 오히려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생기고 몸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제 이런 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런 게 따라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게 만든다. 되게 이상적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이런 건데 일단은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명상을 많이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노출이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 생각되면은 그 자료를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걸 딱 차단시키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 스트레스가 생긴다 그러면은 금전적인 걸 머리에서 지워버리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행복 회로를 돌려요. 그래서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뭐 가족들의 안 좋은 얘기가 들려오면 잠깐 고민하다가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걸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걱정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정도 그렇게 차단을 했다가 이제 심신이 안정이 되면 그때 행복 회로를 돌리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리는 그런 식의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스트레스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줄이셔야 돼요. 탄수화물과 당을 줄여야 되거든요. 당을 계속 먹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체내 염증도가 올라가고 면역계가 흐트러집니다. 당을 줄여라.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원칙적이고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쫙 나오는 거거든요. 자, 면역력에 도움되는 거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 오메가3. 오메가3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폭스2라는 그 효소를 경쟁적으로 저하시켜 가지고 체내 염증도를 낮춰주거든요. 과활성되는 걸 낮춰줍니다. 그래서 체내 염증을 낮춰주기 때문에 면역계가 과항진되고 갑자기 튀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토피나 그다음에 뭐 두드러기, 비염 그런 쪽에 추천드렸던 게 오메가3를 추천드렸던 이유가 이런 콕스 항염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3g 이하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3g 이상을 드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1g에서 2g 드시면은 유지 용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 용량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걸 먹고 좋아진 상태에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용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산균. 유산균도 면역에 도움된다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유산균이 양질의 유산균이 들어가면은 장 점막 쪽에 이런 유산균들이 이제 잘 분포하게 되고요. 좋은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세균이 침입될 때 방어막을 해주고요. 그리고 장 점막이 안정화되면은 면역계도 안정화됩니다. 면역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뭐 대식세포나 뭐 T셀 같은 분포되어 있거든요. 왜냐면은 장을 통해서 워낙 많은 이물질과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면역계가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걸 안정시켜주는 게 유산균입니다. 과거에는 골다공증으로 많이 복용했지만 요즘에 면역계 안정화, 그 T셀과 B셀 그리고 그 대식세포가 분화되고 안정화되고 그리고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비타민 D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에서 비타민 D를 더 강조하는 이유는 비타민 D가 일반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복용하시면 큰 티는 안 나요. 그런데 꾸준히 복용해서 채워주면 점진적으로 그 면역계가 좋아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3나 유산균 같은 경우는 복용하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자, 4번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좀 의외일 겁니다. 저도 그냥 마그네슘이 전반적으로 좋고 그리고 어디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성인들에게 30-40%가 부족하니까. 근데 네이처지에서 면역계가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이건 한번 내가 자세히 다뤄보려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뭐 굳이 안 다룰 겁니다. 근데 마그네슘이 면역력에 도움되는 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죠. 그 프로폴리스 자체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안 좋은 균들 그리고 안 좋은 칸디다 같은 곰팡이균들을 바이러스들을 잡아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꾸준히 드셔야지 좋은 분들은 염증성 그 감염증 같은 게 우려되는 분들, 목이 붓거나 그 다음에 뭐 장염이 자주 걸리시고 그리고 여성분들 부인과 질환이 자주 걸리시고 그리고 뭐 여드름균 같은 데 감염돼 가지고 그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감기 같은 게 자주 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프로폴리스죠. 근데 프로폴리스는 주의하셔야 될 게 과민 반응이 있어요. 이것들은 그 천연물 유래이기 때문에 과민 반응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 꿀이나 뭐 이런 천연물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복용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6번 면역력에 도움되는 거 6번은 이제 NaC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아마 구하기가 어려우실 건데 그냥 직구도 많이 하시고 그냥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얘는 우리나라에서 가래 같은 거나 객담 제거해주는 용도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래를 분해시켜줘요. 그래서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글루타치온, GSH가 글루타치온, 환원형 글루타치온의 원료가 되죠.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가면은 그 콕스를 경쟁적으로 저해시켜준다고 했죠. 콕스가 뭐냐면 염증 유발하는 효소예요. 이걸 저해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가니까 항산화 역할도 해주면서 몸을 보호해주겠죠. 그리고 손상되는 걸 예방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염증 수치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NaC를 복용하시면 체내 염증도가 낮아지고 면역계도 증진되고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NaC를 고용량 뭐 그램 단위로 1에서 뭐 3g 정도를 복용했을 때 장에 있는 그 세균들 그 다음에 현기성 균들 그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을 직접 억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균을 직접 억제할 수도 있고 가래 같은 그런 목감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항산화제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려서 염증을 낮추고 몸에 있는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시켜주는 기능들이 있는 게 NaC입니다. 이것도 조금 한번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면역력에 도움되는 것들을 한번 시리즈로 쫙 다뤄볼 건데요. 지금은 이제 총론으로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7번. 이 락토페린은 이 당단백질인데요. 이것도 한번 다뤄볼 거예요. 락토페린은 철을 킬레이션 시키고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주로 하는 역할이 이제 이게 모유나 초유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초유의 메인 성분이거든요. 이거랑 이뮤노글로불린들이 이제 초유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복용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항균 작용이 있다고 해요. 얘 락토페린 자체가 철을 많이 끌어오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균들이 철을 이용해서 증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예방을 해서 증식을 못하게 하는 그 균 억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까지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어요. 여드름 균의 증식도 억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 빈혈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철을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래서 균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락토페린 같은 경우도 항염, 항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 증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에키네시아. 이거는 하나제약에서 에키네시아 서방형 제제로 제품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에키네시아 제품이 몇 년 전에 단종됐었는데 다시 나온 거를 이제 이번에 알았거든요.
이게 미국에 많이 분포하는 생약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기회 되면 달아보려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는 항생제 역할을 해줬던 생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균, 항염 작용이 있고 감기를 좀 빨리 낫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의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연도 이제 많이 아실 건데, 아연은 적정량의 아연은 몸에 일단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정상화 시켜주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많이 피곤하시고 남성적인 어떤 그런 의욕 같은 게 좀 떨어지신 분들은 아연을 공급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급해주면은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정상화되면은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 가지 T헬퍼셀, T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B셀 이제 성장을 하고 분화가 되는데 정상화가 T셀과 B셀이 이제 분화가 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해서 아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아연도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아시는 엘더베리, 블루베리 이런 거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물성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감기에 많이 쓰였죠. 삼부커스라고 이제 이런 걸 넣은 제품이 있거든요. 감기에 도움된다고 해서 애기들 많이 먹였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비타민C. 이건 많이 다뤘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라이너스 폴링 그 교수가 비타민C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화제를 끌었던 그런 내용이죠. 비타민C가 감기에 도움된다는 데이터도 많이 있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데이터도 많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고요. 이제 뭐 무궁무진하겠죠. 많이 아시는 뭐 초유도 도움이 될 거고요. 초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보셨던 노니, 스피루리나, 그 다음에 클로렐라 이런 것도 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맥주 효모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버섯 추출한 베타글루칸도 이제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일단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혹은 경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인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가장 기본인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3종 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별을 하시고요. 아니 그럼 이걸 다 먹으라는 거냐, 이거 어떻게 고르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죠. 어떻게 고르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고르시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본인에게 잘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맞지 않고요. 본인에게 잘 맞는 걸 찾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복용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데이터는 조금 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면, 감기가 자주 걸려서 몸이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유산균과 비타민 D, 프로폴리스를 복용할 것 같고요. 제가 여성이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몸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은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 D, 프로폴리스, 락토페린까지 복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항산화제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하나 추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남성분이시면 아연을 좀 공급해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엘더스베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삼부커스 같은 걸 이용할 것 같아요. 삼부커스에 비타민 C 같은 걸 섞어주면 좋아지겠죠. 그리고 초유, 어떤 걸 써도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러면은 되게 좋은 양질의 초유라는 선정을 해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보통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이 베타글루칸은 버섯에 풍부하거든요.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면은 베타글루칸 제제도 한번 복용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뭐 아토피, 비염 같이 조금 만성화되어 있는 이러한 면역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알러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 D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전반적인 몸에 영양을 채워줄 수 있는 스피루리나 아니면 종합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면역에 도움되는 영양제들을 한번 총론적,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가 다루지 않았던 것들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아마 영상을 락토페린 같은 경우는 아마 좀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서 따로 하나, 그리고 아연도 좀 길어질 것 같죠, 따로 하나, 그리고 초유도 길어질 것 같아요, 따로 하나, 에키네시아, NAC,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합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영양제는 보통 복용하시면은 최소 4주 정도 이상을 복용해야 되고요. 보통은 짧게는 3개월,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복용하셨을 때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